오늘 아침에 윤석열이 SNS 글을 올렸어요. 보셨어요 혹시? 네. 한번 그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윤석열의 행대. 나 다시 감옥으로 돌아갈래. 아 그런 의미다. 빨리 보내드려야 됩니다. 아, 네. 직위원 뭐 하고 있어? 직권구속 시키세요. 예, 욕을해요. 네. 그러니까 뭐 김문수 지지해 달라. 그리고 민주당이 뭐 전체주의 세력이다. 뭐 민주당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저들이라고 표현하면서 뭐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무책임한 선동과 무질서 그런 걸 하는 걸 민주당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리고 소위 이제 젊은이들 뭐 젊은 세대 그런 얘기하면서 계속 이제 젊은 세대가 본인을 지지한 것처럼 이렇게 매도를 하던데. 그렇게 해서 네. 그 메시아가 되고 싶은 거예요. 아 본인이? 네, 코수염 기려가지고 네, 히틀러가 되고 싶은 거야. 나의 반찬 투정 이런 거나 쓰면서. 예. 나의 반찬 투쟁이라고 썼어요? SNS에? 아니 그 저기 히틀러가 나의 투쟁이라고 쓰잖아요. 히틀러가. 그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 예. 법치 자유와 법치를 불법 계엄으로 깨트린 사람이 자기예요. 그렇죠. 무슨 저런 글을 정말 본인이 진심으로 전체주의자지. 직위원은 저분에게 예. 사형 선고 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직위원의 행태를 보면 그럴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풀어준 것도 그렇지만 재판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제가 진짜 네.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하면은 네. 저를 더 저격할 것 같아가지고 누가? 아니 그 극우 언론들이 저 그럴까봐 참는 건데 예. 우리 근대화가 예. 근대 민주주의가 날로 먹은 민주주의 아닙니까? 날로 먹은 음. 민주주의잖아요. 이 건국까지는 우리 저기 어쨌든 해방까지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프랑스 대혁명이나 명예혁명처럼 왕의 목을 쳐본 적이 없어. 이 실제로 4.19 혁명도 우리가 혁명이라고 하지만은 예. 옆으로부터의 혁명 또는 미완의 혁명이라고 합니다. 지배계급이 바뀌지 않았어요. 지배계급을 완벽히 처단하지 못했어. 유랑쟁도 사실 혁명에 가깝습니다. 5.18 민주화운동도 혁명에 가깝습니다만은 성공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옆으로부터의 혁명이에요. 지배계급이 완벽하게 바뀌지 않았어요. 지배계급을 처단해 주지 못했어. 하물며 우리가 8.15 해방된 것도 하나의 민족혁명이라고 봅니다. 민족혁명인데 친일파 청산을 못했기 때문에 예. 완벽한 혁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배 엘리트들이 민중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거예요. 직위원 같은 저런 인간들이. 정말 우리가 이 전두환이 지 생명을 그냥 안락하게 보냈어요. 사형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누군가는 프랑스처럼 누군가는 근대 시민혁명처럼 왕의 목을 한번 쳤어야 되는데 라는 아쉬움이 남아요. 진짜. 그러면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런 게 없어서 결국은 이게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자 이제 마무리를 좀 슬슬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석열 탄핵 이후 또는 뭐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그런 아주 그냥 엄청나게 잘못된 행동을 한 이후에 국민의힘의 행태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주시면 어때요? 윤석열과 국민의힘 내란 세력이죠. 내란 세력이죠. 즉 역사에서 사라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제안 드리고 싶어요. 예, 어떤 겁니까? 국회에서 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윤석열 내란 완전 종식을 위한 특별법 그리고 국회 차원의 특별조사단 사법권을 가지는 예. 이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재명 정부는 안 합니다. 국회가 행정부는 하지 않습니다. 행정부는 이런 거 안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경제 올인합니다. 예. 경제 올인과 검찰 개혁까지만 합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친일파 청산은 못했지만 친윤파 청산은 반드시 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 선진국으로 가는 깔끔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어떤 역할을 했다고 분석하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비판적으로 해야죠. 보시지만 주도적으로 해야죠. 아니 제 말은 내란 이후에 민주당의 지금까지 민주당 잘했어요. 굉장히 잘했습니다. 네. 내란을 종식시켜가는 과정들, 예. 그 다음에 이 사법부의 제2 쿠데타를 막는 과정들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잘했습니다. 굉장히 저는 잘했다라고 칭찬드릴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포지티브하게 이재명 정부가 선진 민주주의로 국가로 넘어가는데 민주당의 그 개별 구성원들이 그만큼 실력이 있느냐 문제는 앞으로 좀 더 키워야 될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던 말과 연결시켜 보면 민주당의 구성원 자체에 대해서는 약간 비판적으로 보셨거든요. 그러나 내란 이후에 내란을 종식시키고 사법 쿠데타를 종식시키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잘했다. 네. 어떤 요인이 그 개별 의원들의 자질과 다르게 이런 효과를 냈다고 보세요? 분위기를 그렇게 만든 거죠. 분위기를. 이재명 체제라는 분위기가 그렇게 만든 거죠. 네. 이재명 체제가 이재명 체제 지도부가 그 분위기를 끌고 가니까 의원들은 따라가는 거다. 따라가는 거죠. 그럼 결국 지도부의 역량 또는 뭐 지도자의 그렇죠. 역량, 대표의 역량 그렇죠. 이게 컸다고 그런 볼 수 부분들이 있겠네요. 크게 작동했죠. 네.
그럼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이 결국은 내란 종식 그리고 이제 민주 시민들이 그걸 뒷받침해 맞아요. 줬고요. 민주 시민들이 뒷받침하고 아까 제가 맞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는 살짝 포퓰리스트적인 경향이 있다는 게 리더십과 그다음에 민주 시민들의 힘을 가지고 중간에 끼워져 있는 의원이라는 정치 엘리트 집단들을 끌고 온 거죠. 끌고 온 거다. 결국 그러니까 리더십과 시민 의식, 네. 그다음 파퓰리즘이라고 표현되는 소위 대중성 이런 네. 부분들이 함께 결합을 해서 그렇죠.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이번 선거에 대해서 규정을 한번 더 해주시고 아까도 하셨지만 네. 내란 종식이냐 아니면 뭐냐 네. 그리고 투표에 꼭 참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네,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이 민주 선진국으로 완벽하게 자리 잡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특히 영남에서의 득표율이 저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 전체의 지지를 받는 정부다라는 메시지를 갖고 출발하는데 엄청난 힘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TK에서도 30% 이상의 지지, 그다음 PK에서도 40% 이상의 지지를 받아서 예. 전국적인 지지를 받는 국민 정당으로서 이재명 정부가 탄생해야지만이 저는 이재명 정부가 개혁과 성장을 동시에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같이 선거에 참여했던 예. 윤여준 장관이라든가 나이 드신 분들 끝까지 모시고 가야 됩니다. 선거 때만 써먹고 그 뒤에 뒷방 취급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제언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런 전망을 해볼까요? 투표율이 아니라 득표율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전망입니다. 이거는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전체 몇 퍼센트 정도? 한 55% 정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건 가장 높은 거죠. 박근혜보다 높게 역대 나온 최고죠. 거죠. 55에서 한 57 그 사이 나올 거라고 그 사이. 봅니다. 그러면 국정 운영 동력이 상당히 많이 생기겠네요. 이거 뭐 엄청나죠. 엄청나죠. 그렇게 기대를 하신다. 그리고 저기 예. 국민의힘 의원 중에도 예.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 중에서 예. 똘똘한 사람 데려다가 입각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을 입각을 시켰으면 좋겠다. 네네.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가셔야 돼가지고 더 네네네네. 얘기 나누고 싶은데 제가 뭐 질문도 잘하고 답변도 잘하고 이래서 재밌게 잘 왔는데 1시간 금방 지났어요. 네네네. 가야 근데 됩니다. 가야 되잖아요. 네네네. 아이고, 예. 가보겠습니다. 이런 자 박진영 비평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